공부해야죠. 그쵸? 공부 왜 안 합니까? 수학이 너무 많아요. 에? 뭐? 수학이랑 영어 공부가 너무 빡세요. 그래서 물리할 시간이 없다. 핑계도 남들도 다 해. 힘들면 둘 중 하나야. 다른 학원에 양을 줄이든가 물리를 포기합니다. 근데 물리를 포기할 수 없다면은 다른 학원의 양을 줄여야겠죠. 근데 물론 다른 학원의 양을 줄일 수가 없다는 건 알죠. 그것도 잘 알아요. 그건 불가능한 짓이라는 걸. 또 뭐 어쩌겠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원을 워낙 줄일 수 없으면은 차악을 골라야지 뭐. 잠을 줄이면 되죠. 아니죠. 잠을 줄이면. 중간중간에 노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 생각보다. 그 시간에 하면 돼요. 쉽지 않지만. 저 노는 시간 아침이랑 점심시간. 그러니까 너가 노는 시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아이돌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무언가 생산적이거나 지적 능력을 소비하지 않는 별개의 시간들 있죠. 예를 들면은 쇼츠를 보는 시간 없다고요? 그러면 릴스를 보는 시간 없다고요? 인스타 카톡을 하는 시간 없으면은 핸드폰 게임을 하는 시간 없으면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점심 먹고 난 나머지 이런 시간을 해야지 뭐. 빠듯빠듯하게 해야지. 별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도 안 나온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비효율적으로 너의 그 지적 능력이 소비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어디선가 구멍이 생겨가지고. 자, 할까요? 네. 하동의 표현은 사실 고등학교 물리학 범위가 아니에요. 알죠? 교재에 없다는 걸. 쌤. 어? 그리고 저희 4학년 때 그 뭐였지? 대학교 물리학 들어간 데가 어떻게 해요? 대학교 물리학이 들어가는 게 뭐 말이야?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들어간다. 뭔 소리야, 그것도? 아예 고급으로. 그러니까 고급 물리학을 한다고? 고급 물리학. 일본은 고급 물리학을 한다고요? 3학년 네. 1학기에? 네. 전자기와 양자는 언제? 수학이 이렇게요. 근데 3학년 1학기에 전자기와 양자 플러스 고급 물리학이 열린다고? 네. 그래서요. 고급 물리학은 필수가 아니잖아. 커버 필수예요. 컴공은 고급 물리학이 필수야. 나 고급 물리 없어요. 컴공? 그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한 거 넣으면 되잖아. 저 계산이 안 되나? 컴공 들을 거 정보가 하나 끝이에요. 그 다음에 미적분 필수고 나머지 그- 어떻게 해요? 뭐지? 인지기. 네? 인지기였나? 인공지능이시요? 어.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비슷한 거. 인공지능 수학이요? 어. 그거 2학년 2학기예요. 3학년 때 열리는 인공지능 관련 또는 데이터 정보 관련 과목이 없어. 정보가 하나 끝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미 물리를 듣고 있는데 굳이 그 고급 물리학까지 넣을 필요가 있나? 5개 필수 선택이에요. 그럼 몇 개 남았죠? 만약에 물리학이랑 그 정보가 골라서 치면 3개요. 그 다른 거 넣어야지. 화학 관련 같은 거. 근데 물리 생물리 나오면 대학 물리 나오면 진짜 빡셀 텐데. 대학 물리 나오면은 미적분 했던 거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 아닌가? 오히려 편하려나? 너가 기초만 탄탄하면 고급 물리학 가는 거 문제 안 되긴 하거든요. 쌤은 고급 물리학 해줄 수 있긴 해. 대학교 물리학. 애들 다 고분물리학으로 과정 그래요? 과학 중점 애들 그럼 50명 정도는 지원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럼 고급 물리학 하지 뭐. 네, 쌤 반이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고급 물리학이. 나 노력은 해볼게. 내년인데 당장 올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년에 이제. 국어 파악을 할 수 없어 내가.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2학기에 쌤이 일반 물리 아니 이번 2학기에 역학과 에너지 열 거고 이 시간에 열릴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이 시간에 전자기와 양자 열릴 거예요. 그럼 고급 물리학 시간이 한 타임 추가돼야 되겠네. 3학년 때부터. 견딜 수 있으려나? 쉽지 않을 텐데. 당장 다음 달부터 영어로 끊을 거예요. 끊는다는 게 추가야 뺀다야? 맨날 뺀다. 왜? 충분한 거 같아서. 영어요? 어. 2분은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영어 너네 그 절평이야, 상평이야? 이제 3평이구나. 5등급제라 그런 거? 아닌데 9등급제일 텐데. 뭐 시험은 9등급을 친다 어쩌고 되는 거 같은데. 수능만. 육모 언제죠? 6월 4일인가? 네. 지금 6월 4일은 목요일이야, 금요일이야? 선생님 저희 지방선거 때 수업해요. 지방선거 언제인데? 수요일이에요. 해야지. 안돼. 뭐 안 하면 어차피 낮으시잖아요, 너네는. 아니요. 그러면 1시부터 9시 사이에 노형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집에 들어야 있어요. 1시부터 9시 사이. 집에 갔다 오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잖아요. 집에 갔다 오면? 아니 11시 반에 수학이 있고 그러면은 진훈이랑 같이 그거 딜해가지고 지금 고셔가지고 하면 진훈이 꽂아가지고 오후로 땡기면 되죠. 쌤은 쉴 새가 없어요. 미쳤어요. 야 우리 지금 수업 이게 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땡길 줄 알았어. 다른 날로 안 했지. 야 어차피 그날 쉬는데 그냥 빨리 해버리고 쉬는 게 낫지. 자 이제 수업할까요? 적당히 써졌으니까. 네. 조금 빨리 나갈 거예요 개념. 네. 너네 학교에서 이미 했던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자 이제 B값 파동 이제 시작할 건데 두 챕터를 한 번에 나갈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이 녀석, 이 빛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 빛이 가지는 파동성을 일단 이번 주에 전부 나갈 것이다. 즉 파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질들을 이 빛이라고 하는 물리적 현상으로, 자 물리적인 개념을 빛이라고 하는 물리적 현상으로 파악해 볼 것이다. 자 파동, 어떠한 점에서 진동이 발생한다. 자 어떠한 점에서 진동, 바이브레이션이 발생한다. 요동이라고도 하고 진동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뭐 위아래로, 양옆으로, 아니면 앞뒤로 어느 한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1차원으로 흔들리는지 2차원으로 흔들리는지 3차원으로 흔들리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에 있는 다른 공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주변에 있는, 주위에 있는 다른 곳으로 이 진동이 퍼져나간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인데 물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동만 퍼져나간다. 즉 운동, 물체가 운동하는 것만 전달된다. 따라서 에너지랑 정보, 운동하기 위한 에너지와 그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따라서 매질과 파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파동의 시작점을 설정해 봅시다. 자,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고요. 파원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발생한 지점이다. 매질이 영어로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파원은 소스 오브 웨이브라고 해요. 소스, 즉 시작점이다. 자, 매질은 이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를 결정한다.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이 진동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지, 진동하는 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요. 두 번째, 파원은 파동의 진동수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간단히 말해서 파원이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고 있는지, 즉 진동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있다. 잠시만 조금만. 뭐 1학년 과제 검사 때문에. 자, 아까 어디 가지 했죠? 진동하는 수를 결정한다. 파원이. 자, 이제 파동의 종류를 살펴보자. 파동의 종류를 살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진동 방향에 대한 분류. 진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파동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파동의 진동이, 즉 매질의 진동이 진행 방향과 서로 수직인 경우, 이 경우 횡파라고 한다. 횡파. 자, 파동의 진행이 좌우 또는 왼쪽 오른쪽이라고 해보자. 매질의 진동 방향이 위아래다. 오케이? 뭐 이걸 어떻게 외워야 하는데, 그래서 1에서 횡이다.
자, 종파. 파동의 진행과 매질의 진행이 서로 나란하다. 종파.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스프링을 위아래로 잡고 흔드는 것과 앞뒤로 잡아서 흔드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행과 전. 자, 파동의 전달 방법에 대한 분류. 파동의 전달 방법에 대한 분류. 잠깐만. 횡파 종파에서 얘기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진파의 S파, 지진파의 P파, 불결파 돼 있는 애들은 횡파 돼 있죠. 그 다음에 소리, 음파, 지진파, P파 이런 애들은 종파로 돼 있어요. 종파랑 횡파가 조금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횡파는 어떤 매질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근데 종파는 반대다. 종파는 매질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근데 횡파의 경우 매질의 상태에 따라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진파 S파 알아요? 네? 지금 지구과학 하고 있나? S파였어요? 지구과학에서 지진파 나왔잖아. 저 지구가 아니라는 아, 그래요? 배웠어요. 그래? 또 지진파 S파의 경우 저게 그 외핵에서부터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저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S파, 즉 횡파는 이 진동 방향, 매질의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데 액체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상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힘은 전달이 되지 않아요. 옆으로. 뭐 그 부분은 나중에 대학교 가면 제로역학을 하게 된다면 배우게 될 텐데 컴공은 제로역학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자, 파동의 전달 방법에 대한 분류. 하나는 역학파, 다른 하나는 전자기파예요. 자, 전자기파만 따로 떼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동의 경우, 전자기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파동의 경우 무조건 매질이 있어야 돼요. 즉,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 얘네가 없어? 그러면 전달 안 돼. 간단한 예시로 소리. 자, 공기, 물, 쇠, 소리 전달될 수 있어.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우주, 거의 진공에 가까운 우주로 나가게 되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주복을 벗어도 안전하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텅 빈 고요를 체감하게 될 거예요. 왜? 매질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공기 분자 한두 개 정도. 자, 전자기파는 달라. 얘는 매질이 없어도 파동이 전파될 수 있다. 왜? 애초에 빛의 속력을 어떻게 정의했죠? 진공 속에서 빛이 1초 동안 나아간 거리로 속력을 정의했었잖아요. 빛의 속력을. 그쵸? 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의 진동으로 전달된다. 근데 우리 전기장과 자기장을 앞선 단원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전기력과 자기력이 서로 진동이 일어나면서 전달되는구나. 이렇게 파동의 종류 살펴봤고요. 파동의 표현. 중학교 때 했던 건데 다시 떠올려 볼까요? 기억나요? 중학교 때 내용인데. 많은 볼 정도 기억나요. 자, 파장. 파가 뭐예요? 파동이죠. 네. 웨이브예요, 웨이브. 장, 길이에요. 웨이브 렌스예요, 웨이브 렌스. 파장은 웨이브 렌스예요. 이 파동의 길이가 얼마나 돼? 즉, 전체적인 진동의 길이가 아니라 진동 한 번에 대한 거리가 어떻게 되는, 길이가 얼마나 되냐는 이 소리야. 자, 진동 한 번이죠. 네. 진동 한 번이라는 소리는 처음에 내 위치가 여기 있었다 해볼게요. 자, 위로 한번 올라가. 최고점 찍어. 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시 세 번째 찍고 내려가겠죠? 내려갔다가 최저점 찍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진동 한 번에 해당하는 어떤 점의 진동 한 번에 해당하는 파동의 길이를 웨이브 렌스, 즉 파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말을 보면 위상이 같은 이웃한 두 점 사이 거리가 돼 있죠. 네. 자, 위상이 뭐냐? 방금 내가 여기서 진동이라고 했죠. 처음 위치에서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거리라는 거예요. 네. 즉
내 위치 여기, 내 위치 여기, 내 위치 여기, 내 위치 여기, 내 위치 여기가 각각 위상에 해당한다. 네. 진동 주기 또는 파동의 주기 안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변이 그 위치 그리고 방향,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위치로, 자기 자신의 위상으로, 자기 자신의 정보를 가지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거리다. 자, 여기 볼까요? 마루에서 다시 마루가 되는 것. 골에서 다시 골이 되는 거. 시작점에서 다시 시작점이 되는 거. 다 똑같은 파장의 표현이다. 진폭은 매질의 진동 중심으로부터 각각 최고점과 최저점까지의 최대 변이, 위치가 얼만큼 변했나, 그쵸? 위치가 얼만큼 변했나, 최대 변이다. 다니는 미터다, 미터. 자, 마루, 골, 각각 변이가 위로 최대, 아래로 최대. 오케이. 주기,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즉, 얘가 진동 중심에서 출발해서 다시 진동 중심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다시 말하면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시작점에서 다시 시작점, 또는 위상이 같은 다시 자기 자신의 위상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럼 따라서 달리는 초에 해당할 거고요. 다시 말해서, 자, 얘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얘는 얼만큼 나아가? 자기의 파장만큼 나아가. 네. 파동이 한 파장 나아가는데 걸린 시간이다. 네. 자,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다. 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었어. 그러면은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겠어가 진동수인데 주기의 정의를 뒤집으면은 1초 동안 진동한 횟수구나. 따라서 얘는 주기분의 1과 똑같다.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자, 속력. 마지막으로 속력. 파동의 속력. important. 자, 파동이 진행하는 빠르기인데, 자, 여기 볼게요. 파동이 한 파장 나가는데 걸린 시간이죠. 네. 자, 그러면 내가 주기라는 시간 동안 얼만큼 나아가? 1주기 동안 내가 이 파동은 1주기 동안 1파장만큼 나아가. 네. 그쵸? 시간분의 거리네. 뭐예요? 속력. 파동의 속력은 파동의 진행하는 빠르기는 주기분의 파장이다. 그리고 주기분의 1은 뭐라고? 진동수. 다시 말해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는 파동의 속력이다. 그래서 파동의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각각 변이 위치 그래프와 변이 시간 그래프거든요. 변이 위치 그래프와 변이 시간 그래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얻어내야 되고, 추가적으로 자, 파동의 속력은 나왔는데 파동의 진행 방향을 모르거나 또는 파동의 진행 방향을 알고 파동의 속력을 모르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해봅시다.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해봅시다. 자, 지금 시간에서 P라고 하는 점이 변이가 0인데 얘가 만약에 시간이 4분의 1 주기만큼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 자, 파장만큼 진행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그쵸? 파장만큼 진행한다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거야. 여기를 P'라고 할게요. 그쵸? 그럼 걸린 시간 얼마? 이만큼 나아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2분의 t. 왜 2분의 t죠? 아닌가? 한 주기에. 자, 1파장에 해당하는 시간. 자, 파장. 파장 한 번 나가는 걸린 시간이 주기라면, 즉 1파장에 해당하는 시간은 1주기야. 네. 그쵸? 지금 몇 파장이에요? 한 파장. 그럼 몇 시간이에요? 1시간. 1주기. 자, 그러면은 얘를 뒤집어 생각해보자. 1주기 동안 나아간 거리는 지금 적혀있죠? 1파장이라고. 그쵸? 자, 그러면은 2분의 1주기 동안 나아간 거리는
2분의 1 파장이다. 마지막으로 4분의 1 주기 동안 나아가는 거리는 4분의 1 람다다. 자,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지점은 4분의 1 치라는 시간 뒤에 4분의 1 람다만큼 파동이 움직이겠네. 네. 그쵸?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네. 그쵸? 그럼 P는 옆에 있던 골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과 똑같네. 즉 네. 4분의 1치만큼 지났을 때 P는 마루가 된다. 골이 된다. 마루가 된다. 또는 또 간단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가 오른쪽으로 올 거죠. 오른쪽으로 오는 거죠. 자, P의 왼쪽에 있는 애들이 자기 자신으로 오는 거 아니? 그쵸? P의 왼쪽에 있는 애들이 오른쪽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P는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 오케이? 그러면은 P의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P의 위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동의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살펴봤는데 얘들을 알아본 이유,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파동을 합성할 것이다. 자, 파동은 합성이 가능하다.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을 합성시켜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파동의 중첩, 합성파. 합성하다가 뭐지? 신테시스였나? 자, 어떤 파동, 두 개 이상의 파동을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파동을 합성시킬 거야. 지금 합성시킨다 했는데 중첩된 결과라고 하면서 중첩이란 말을 또 써요. 중첩. 어느 지점에서 두 개의 파동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래서 중첩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합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합성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은 중첩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결국 순환론이에요. 자, 중첩 원리.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한 지점을 동시에 통과해요.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한 지점을 동시에 통과한다 했을 때 이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합성파의 변이는 두 파동의 변이의 합과 같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이냐? 얘가 여기 지점에서 만들어내는 변이가 y1, 이 친구가 만들어내는 변이가 y2라면 이 그래프는 y1 플러스 y2의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된다. 또는 거리에, 저 지점이 변해졌지만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된다. 자, 파동의 독립성. 자, 서로 다른 타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쵸? 타원이 서로 다르잖아. 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한 이후에도 그 녀석들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한다. 타원이 같았으면은 뭐 합성이고 뭐고가 없어. 그냥 애초에 처음 같은 파동인 거야. 근데 파원이 서로 다르니까 그냥 그대로 쭉 진행한다. 쭉 진행한다. 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파동의 독립성이다. 따라서 중첩된 이후에는 다시 원래 파동, 각각의 파동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자, 파동의 간섭. 자, 이처럼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서로 중첩되는 경우 이렇게 만들어지는 합성파의 증폭은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네. 자,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사실 얘를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이번에 시험 보거든요. 잘 하진 않아요, 보통 이 시기에. 그쵸? 그래서 그냥 합성해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걸 수학적으로 보이진 않겠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더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안 되는데. 대학교 가면 계속 써야죠. 특히 컴공인가. 컴공이면 전기, 전자, 회로 같은 것도 조금씩 볼 수 있어요. 지금이 고점일 거예요. 자, 생각하면서. 자,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있다. 보강 간섭은 말 그대로 합성파의 증폭이 합쳐져서 보강. 보강이 임플루먼트? 그렇죠. 어쨌든 강화시킨다는 소리죠. 임펄스 한다는 소리죠. 위상이 같아요. 얘는 시작하는 두 파동이 위상이 같아요. 위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위상이 뭐였죠? 아까 이 앞에서 얘를 사실 위치, 상태로 나눠서 생각해주면 돼. 네. 그 파동의 어떤 지점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페이즈라고 하는데, 자 위상이 같은 두 파동. 자 그렇다는 얘기는 두 녀석은 어떤 지점에서의 상태가 같아. 상태가 같다는 얘기는 그냥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쵸? A랑 B를 더해준다. G는 A 마이너스 그냥 A 마이너스 B 해주면 되는데 절대값 뭐 누구의 그 진폭이 크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 자 얘는 상세예요. 상세는 영어로 뭐 해야 될지 까먹었는데 상세? 까먹었는데 얘랑 반대야. 위상이 반대입니다. 즉 누군가의 위상이 뭐 플러스 A라면 누군가의 위상은 같은 진폭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란 소리다. 자 누군 플러스고 누군 마이너스면 더했을 때 빼지겠네요. 즉 진폭이 작아진다. A 마이너스 B의 꼴이 된다. 물론 부호는 더 큰 녀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이처럼 파동이 간섭되는데 이 간섭되는 파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빛의 간섭이다. 봅시다. 잠깐만요. 네, 뭘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상수랑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면은 보강 간섭이죠. 위상이 같잖아. 아, 둘 다 마이너스에 있으면 같은 거예요. 자, 빛의 간섭. 자, 우선 가장 먼저 봐줘야 될 건 이 경로차라고 하는 개념이다. 네. 경로의 차이야. 자, 내 지점은 똑같은데 어떤 파원 두 개로부터 각각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이 친구의 경우는 뭐 5 람다, 즉 파장의 5배고요. 이 친구의 경우는 파장의 뭐 4배라는 얘기야. 그러면 두 파동이 완전히 동일한 파동이라면 두 파동이 진행하면서 왔을 때 얘는 얼마큼 진행했고 얘는 얼마큼 진행했냐? 얘는 5람다만큼 진행했고 얘는 4람다만큼 진행할 거야. 그러면은 두 파동이 진행한 결과물에서 그러면 두 파동 각각 얼마큼의 거리 차이가 발생하냐? 거리 차이가 얼마냐? 라는 얘기야. 근데 이 거리 차이가 왜 중요하냐? 지금 내가 얘를 람다로 나타냈죠. 그쵸? 어떤 파동을 그냥 1람다로 나타내. 람다로 나타낸다는 소리는 이 친구의 이 1람다 동안의 위상이 다 결정된다는 소리야. 그쵸? 그럼 이 람다가 절반인지 4분의 1인지 아니면 뭐 8분의 7인지 1인지에 따라서 0에서 1 사이에 있는 그 값에 따라서 이 친구의 위상을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 경로차를 그리스 문자 네 번째 문자 델타, 대문자 델타를 사용해서 표현하고요. 자, 봅시다. 파원에서 초기 위상이 서로 같을 때, 초기 위상이 서로 같을 때,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 두 파동의 경로차가, 즉 파동이 진행한 거리가 반파장의 짝수배다. 다시 말해서 파장의 정수배다. 자, 이 친구는 5람다만큼 진행, 이 친구는 4람다만큼 진행했죠. 그럼 이 경우 경로차는 5람다 마이너스 4람다의 뭐 델타 씌워줘. 아니 델타 말고 절대값. 그러면은 람다죠. 1파장만큼 진행했을 때 파장의 위상은 다시 초기 위상이야. 그러면은 이 친구는 위상이 같아달라. 이 지점에서 위상이 같아달라. 이 지점에서 위상이 같아달라. 위상이 같다. 위상이 같기 때문에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자, 반대로 이 친구가 4.5람다라고 할게요. 4.5람다. 자, 그러면은 새로 만들어지는 경로차는 5람다 마이너스 4.5람다 0.5람다네. 즉 2분의 1 람다다. 자, 그러면은 경로차가 2분의 1 람다니까 쭉 가서 여기 절반에서 끊어지겠네. 위상이 전반되다. 왜 위상이 전반되냐? 봅시다. 자, 내가 여기서 4분의 1t, 즉 주기의 4분의 1만큼 진행하게 되면 마루로 간다 했어. 그 시작점에서.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시작점에서 4분의 1t만큼 진행하게 되면 어디로 가? 골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 두 파동은 변이가 정반대니까 합쳐졌을 때 3세 되겠네. 이처럼 두 파동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야. 자, 위에서는 반파장의 짝수였고 이번에는 홀수배다. 그럼 어떻게 된다?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자, 물론 위상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밑에 있는 박스를 박스를 확인해 주세요. 네. 위상이 같은 경우에는 보강이 짝수, 상세가 홀수인데 위상이 반대면은 얘도 반대로 뒤집어져. 이렇게 해서 20분 동안 중첩 파동의 성질, 중첩, 간섭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라이트하게 가봅시다. 여기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이거는 좀 먼 옛날이라고 하긴 그렇고 한 300~400년 전에 과학계에서 주류 과학계에서 이 물리학계에서 빛이라고 하는 녀석의 성질을 두고 한바탕 쌓았습니다. 이중설이 이거 문제 나오는데요? 응? 학습 문제 나오는데요? 그래? 근데 그럼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실험 자체는 이거 실험도 나왔어요? 역사도? 이거 다 틀린 것 같아. 이건 다 틀린 것 같긴 한데 역사는 안 나와. 역사. 하나도 빠짐없이 다 틀린 이거는 고강간섭이나 이런 거를 정의를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니야? 거기는 이중슬릿 문제가 아니라 이중슬릿의 탈레스는 고강간섭, 상생간섭 문제야. 네. 자, 아무튼 이 영국에 있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빛이 파동이냐 아니면 입자냐를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도 있었는데 맨 처음에 정확히 누구였더라? 호이겐스 또는 하위언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빛은 파동이다 라고 하면서 주장합니다. 호이겐스 원리라고 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뉴턴이 빛은 입자성을 가진다 라고 합니다. 왜? 내가 이 암실 속에서 빛을 트리즈를 통과시켰더니 얘가 분산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파장별로 분산이 일어나면서 이 먼지 쌓인 공간에 그대로 쭉 직진하더라. 그 경로가 눈에 보였더라. 그럼 이게 직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입자가 아니면 무엇이냐? 다른 파동처럼 뭐 소리나 물결파처럼 얘네가 무슨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지 않냐? 그랬는데 이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빛을 이 위상이 갖고 균일한 빛을 이중슬릿에 통과시켰더니 자 이렇게 간섭 현상이 나타나는데 빛은 파동이 아니면 뭐냐 하면서 몇백 년 동안 싸웁니다. 나중에 그것을 결말을 내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자 아무튼 이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을 단일 슬릿에 통과시킨 다음에 이중 슬릿을 통과시켰대요. 핵심은 여기 이중 슬릿이고 여기는 사실 크게 지금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때는 단일 슬릿이 중요했는데 지금이야 위상이 같은 빛을 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1800년 되면은 뭐 광원 장치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횃불, 촛불. 우리 레이저 같이 위상이 같은 빛을 계속해서 쏘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위상이 같은 빛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돼? 어떻게 만들어내냐? 자, 단일 슬릿을 통과시킬까 빛을? 그럼 빛이 이 좁은 틈을 통과하면서 터집니다. 그것을 회절, 디프렉션이라고 합니다. 회절이 일어나서 위상이 같아지는 부분에선 보강간섭이, 위상이 달라지는 부분에 상쇄간섭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위상이 같아지는 지점 두 지점에만 놔두게 되면은 그 지점에서 다시 통과되는 빛은 모두 위상이 같다. 사실 회절 역시 간섭을 이용한 거예요. 뭐 여기까지 하고 이중슬릿의 간섭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슬릿의 간격을 D, 갭을 D, 스크린과 슬릿 사이의 거리를 L, 그리고
중심에서 무늬가 발견된 지점까지 거리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결론은 여기 나와 있는데 얘를 유도하는 과정이 사실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세타가 이 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여기 적혀 있죠. 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많이 작을 때 다음의 성질을 만족하거든요. 첫 번째, 사인 세타는 세타에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도 세타에 가까워집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여기 이 두 빛 있죠? 네. 이 두 빛이 여기 각도가 거의 세타다. 아 잠깐만, 여기가 세타 아닌가? 다시. 여기 두 사이 간격이 이 떨어진 거리에 비해서 매우 작다면, 간격이 떨어진 거리에 비해서 매우 작다면 이 두 빛은 S1과 SP, S1과 P, S2와 P는 거의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 평행하지 않지만 거의 평행한 것처럼 볼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두 슬릿을 통과한 빛을 그렸죠. 밑에 있는 빛 또는 위에 있는 빛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 자, 그러면은 거의 평행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빛이 여기까지 나간 거리는 여기랑 여기가, 즉 이 수선에 의해서 분할되는 지점이 서로 같습니다. S1과 P, QP. 그쵸? 여기 거리가 뭐 L이라고 합시다. 소문자 L. 그러면은 두 빛의 경로차는 어떻게 되냐? 델타는 어떻게 되냐? S1P 빼기 S1P 빼기 S2P가 되죠. 근데 얘가 거의 똑같다. L 마이너스 L 플러스 S2Q. 그러면은 경로차가 S2Q에 해당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S2Q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알아내야 되거든. 자, 여기 각도 세타라고 했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 간격 D라고 했죠. 저거 아니 뭐라고 하지 이거? 이 삼각형의 여기 변의 이름을 대각변? 빗변의 길이가 D, 여기 길이가 세타, 여기 각도가 세타. 자, 그랬을 때 여기 S2와 Q는 D에다가 뭐 곱해준 거? Q는 D 사인 세타니? 네. 얘는 D 사인 세타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냐? 경로차라고 하는 것이 D 사인 세타의 꼴로 나타나고 있다. 그쵸? 근데 세타의 값이 매우 작아. 그렇게 된다면은 얘는 탄젠트 세타랑 똑같네. 그쵸? 얘는 D 탄젠트 세타랑 똑같아. 그쵸? 두 번째, 그 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여기 각도가 세타래.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누구야? 라지 L분의 X. 따라서 경로차가 L분의 DX다. 오케이? 자, 경로차가 L분의 DX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경로체에 대한 간접 조건을 이용해주면, 자,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짝수배일 때 보강간섭이 나타난대. 즉 경로차라고 하는 녀석을 지우고 여기만 보면은 이 거리랑 간격에 따라서 여기 위치가 보강간섭인지 상쇄간섭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정리해주면은
이 x라고 하는 녀석이 x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에 따라서 보강 간섭인지 상세 간섭인지 알아낼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이 간격은 어떻게 되냐? 여기랑 여기 사이에 밝은 문이랑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또는 어두운 문이랑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 여기를 델타 x라고 할게요. x랑 x의 변화를 하니까. 근데 델타 x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다른 무언가로 표현을 해볼까요? 뭐가 좋을까? 되게 작은 값을 표현하기 좋은 거. 안 겹치면서 dx. dx? 아닌데? 스몰 델타 x라고 할게요. 네. 자, 스몰 델타 x는 무엇이랑 똑같냐? 자, m에다가 1과 2를 대입한 값을 넣어주면 되네. 그 다음 그 두 개의 차이를 빼주면 되고, 그러면은 2를 대입한 것에다가 1을 대입한 걸 빼주면은, 자, L분의 D 아니지 저 2분의 람다 2m 곱해진 거에다가 D분의 L을 곱해준 거죠. 2D분의 람다 L 곱하기 빼기 1. 그쵸? 그러면은 2분의 D 곱하기 2니까 D분의 L 곱하기 람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람다가 매우 작아도 얘가 값이 크고 얘도 값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간격이 된다. 자, 그러면은 뭐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은 거의 유사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빛의 파장이 길면 어떻게 되냐? 파장이 길어. 파장이 길면은 이 무늬랑 무늬 사이 거리가 뭐가 파장이 크면 비례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간격, 무늬의 간격, 무늬 간격 델타 x는 람다의 비례, 떨어진 거리 L의 비례, 슬릿 사이 거리의 반비례, 슬릿 사이 틈 사이 거리가 반비례. 빛의 파장이 길수록 스크린 사이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슬릿 사이 간격이 좁을수록. 자, 이렇게 하면은 간섭의 활용. 여러 가지 간섭의 활용이 있는데,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이라고 되어 있죠. 막이 얇게 들어가 있어서 매질이 달라진다고 해보면, 이 매질이 달라지면 진행하는 속도가 매질마다 달라진다 했잖아요. 짧은 순간이지만 매질이 진행하는 속도가 달라져서 얘네들이 뭐 반사가 일어나거나 굴절이 되거나 하는 성질들의 값이 좀 결정돼요. 자, 아주 얇은 막, 공기에서 얇은 막으로 들어가면 굴절률이 높아지고, 다시 물로 들어가게 되면 굴절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든요. 그거에 따른 뭐 성질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고. 자, 어떠한 매질로 들어갈 때 반사 또는 굴절이 같이 일어나요. 반사 또는 굴절이. 공기랑 얇은 막 사이에서 반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얇은 막과 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사 둘 하면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파동이 총 두 종류가 되는 거네. 그쵸? 그럼 이 둘이 만들어내는 경로차가 델타가 람다의 몇 배냐에 따라서, 람다의 정수배인지 반정수배인지에 따라서 상쇄간섭과 보강간섭이 나타나겠네요. 이것을 얇은 막에 의한 간섭, 줄여서 방막 간섭이라고 합니다. 네 글자로 드리면은 간섭이고 어떤 막인데 얇은 막에 의해서 나타난다. 옛날에는 방막 간섭이라 했어요. 자, 근데 내 위치에 따라서 이 반사 굴절 되는 빛들의 각도가 달라지겠네. 그쵸? 그럼 각도가 달라지면은 경로도 달라지고. 그렇죠? 두 번째, 막의 두께에 따라서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진행하는데 2분의 람다였어. 그러면은
여기 거리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경로차는 얼마야? 2분의 람다겠네. 왕복했을 때 2분의 람다겠네. 근데 여기 거리가 왕복했을 때 람다야. 그러면은 내 눈에 들어왔을 때 경로차는 람다죠.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막의 두께에 따라서 상세 간섭과 공간 간섭이 결정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얇은 막에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색이 달라진다거나 무지개 무늬, 모르폰 아기나에게 공작색 깃털, 벌새의 깃털 같이 자연에서 등장하는 대부분 생물들의 반짝반짝한 색. 근데 그게 색소가 없어. 그런 거. 그다음에 지폐, 색변화, 잉크 등이 있었고요. 자, 무반사 코팅 렌즈. 얘는 얇은 막에 일어나는 상대 간섭 위에서 말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빛이 들어간 다음에 반사 일어나고 반사 일어났죠. 자, 반사가 일어나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잖아. 자, 이렇게 얇은 막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은 투과가 뭔지 알죠? 네. 뭐예요? 그 빛이 통과하는 거. 그렇죠. 투과되는 애들의 양이 늘어나요. 상세가, 그러니까 반사가 돼서 상세 간섭이 된 건데 네. 투과율이 늘어납니다. 즉 반사되는 애들이 적어지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게 돼요. 네. 왜 그러냐? 빛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반사돼서 사라지는 에너지들이 있거든. 네. 근데 그 에너지들이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파동이 안 간다는 소리야. 상쇄돼서. 그럼 그 나머지 에너지가 전부 통과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밝고 선명한 상을 얻어낼 수 있는 거다. 여기까지 해서 중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진짜 할게요.